자, 우리 기출문제 23년 거 고급회계 부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26번과 27번이 있는데 26번은 단계적 취득 문제고요. 27번은 솔직히 저는 안 가르친 문제입니다. 2차 시험에 나왔었긴 하는데 이걸 문제로 제 객관식 책에 구성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설명은 했어요. 기억은 하나도 안 날 거예요. 왜냐면 제 객관식 강의가 10월에 종강을 했기 때문에 제 객관식 책 7번 문제에 3번 문장이 있어요. 말 문제가. 거기에 정답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가 요 정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게 이제 계산형 문제로 출제될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은 아마 웬만한 학생들 2차생 유예생들 아니면 아마 이거는 못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27번은 26번은 풀었어야 돼요. 자, 일단 문제 보시면 문제를 먼저 26번을 읽어야 돼요. 합병일에 수행할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영업권이 얼마인지 물어봤잖아요. 근데 X1년 중에 15%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X1년 중에 제가 원래 이거 분계 안 해서 풀어도 되는데 분계를 해주는 이유는 정산 설명드리기 위해서 혹시 또 2차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포자산 15만원 현금 취득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X2년 초에 추가로 85% 취득해서 합병했으니까 제가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선평가 후합병. 그럼 X1년 말에 선평가 할 거고 거기에 주식 취득을 위해서 대안은 20만원의 현금과 500주 공정가치 80만원 이러고 줬고요. 그 다음에 민국의 공정가치가 1200원이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150주 곱하기 1200원 이렇게 하시면 이게 18만원 나오나요? 1200원 곱하기 150주 맞죠? 18만원. 그러면 15만원이니까 일단 선평가 기포자산 3만원 하시고 평가이익 잡는데 요거 OCI로 잡는 거니까 3만원 잡으시고 뭐 재물유정 안 되고 대체되는 건데 대체되는 건 영업권엔 영향이 없으니까 저는 생략. 그런 다음에 X2년 초에 이제 취득합니다. 그 상태에서 요약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으면 항상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우리 원칙이 공정가치이기 때문에 유동 유형 나와 있는 거 20만원 그리고 128만원 이렇게 일단 갖다 쓰고 여기 부채 60만원 갖다 쓰고 문제에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실들 나오겠죠. 그래서 실사를 했는데 실사팀에 3만원의 용역수수료 지급했다고 돼 있죠. 자, 요건 영업권에 영향 없죠. 그래서 회계 및 법률 수수료 같은 거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비용 처리한다고 배웠죠. 3만원. 그리고 내부 관리 부서 관련된 원가도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고 만원이 아니라 2만원이죠. 그래서 요거는 영업권에 영향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 알 거니까 실전 문제에서 풀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써준 이유는 이게 27번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써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종업원과 관련된 가치가 8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집합적 노동력은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인신조건 제외하는 거니까 무시.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 있죠? 상표권이 있는데 상표권은 잡아줘야 되죠. 무형자산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각이나 라이센스를 체결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분리가능성 기준 충족하는 거죠. 그리고 가치가 3만원이라고 추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3만원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요거 3개 더한 거에서 요거 빼주시면 순자산 공정가치 나오고 그게 91만원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급할 거 갖다 쓰시면 되는데 현금 이전 대가 아까 20만원이라고 문제 제시. 그리고 주식 발행해 준 거. 자본금과 주발초. 실전 문제 풀 때는 뭐 분개 안 해도 되는데 공정가치가 기준이니까 80이죠. 근데 아예 50만원이라 줬으니까 30 주는 거고 그냥 이거 2개 더해도 되는 거고 주의하실 건 요거 딱 하나죠. 요 기포자산 15% 있는데 요거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일의 공정가치니까 15만원만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 취득도 제가 문제 냈으니까 여기까지는 맞았어야 돼요.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냈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12800 나오니까 이게 영어권이 사실 27만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 신주 발행비가 만원만큼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한다 그랬으니까 주발초 직접 차감하는 거고 요건 영어권에 영향이 없다. 요게 이제 분계고 요걸 물어봤는데 이제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27번이 합병 1년제 대안이 민국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청구에 피소된 상태니까 대안과 민국 사이에 기존의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기존의 거래가. 알겠죠? 그때 합병 1년제 대안과 민국은 계류 중인 소송 사건에 배상금을 2만원으로 추정했는데 합병에 의해서 이 소송 상태가 정산되었다고 돼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존 관계가 정산되는 손익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피취득자가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라 하더라도 취득자와 피취득자의 기존 관계를 정산하는 거래로 발생하는 것은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이전 대가에 포함되어 있으면 요 이전 대가 지급한 부분은 요 이전 대가를 지급한 게 아니라 요 충당 부채를 정리하는 그런 거래로 봐서 별도의 거래로 보래요. 그러니까 요 20만 원이 있는데 요 20만 원의 실제 지급 대가는 18만 원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었던 충당 부채를 제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문장이 제 책에는 있고 제가 이거 충당 부채로 설명을 못 해가지고 제가 매입 채무 같은 걸로 설명을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비용이라는 거를 구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거의 다 틀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18만 원으로 바뀌고요. 이 현금이 2만 원 지급되는 거고 사실 이제 분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당 부채를 2만 원만큼 인식하시고 비용을 먼저 2만 원 인식하시고 이걸 기존 거래를 정산하는 거래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분계를 통해서 2만 원 쓰시는 거기 때문에 요거 3개를 더한 7만 원을 답으로 구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기출문제집 나오면 제가 해설 다 원칙대로 다 써놨으니까 지금 문제 다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이거 해설지 갖다가 설명하는 거니까 그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2차 시험에 나올까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27번을 못 푸신 분들은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원래 틀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 문제는 3번 재고자산 문제, 그리고 상품권 문제, 그리고 법인세 비용 문제, 그리고 이 문제 제껴 써야 돼요. 틀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그 다음에 28번 볼게요. 자, 요것도 현물 출자가 껴있는 관계기업 투자 문제라서 요건 2차 시험에 2번 나왔던 문제인데 제가 요거에 새롭게 출제된 것도 알고 난이도도 있는 문제인 건 알지만 저는 이거 기본 강의 때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급 문제에 이 문제 수록돼 있고 그 문제도 풀어줬고요. 해커스 모의고사에도 제가 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틀리면 안 돼요. 최종 모의고사에 냈잖아요, 이 문제를. 그래서 대안이 X1년 초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 장부금액 2만원, 공정가치 3만원을 민국에게 출자하고 현금 만원과 민국의 보통주 30%를 수취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봐야 되죠. 그래서 문제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회사에 이미 토지가 있죠. 그럼 그 토지를 팔아가지고 취득한 거니까 이 토지 2만 원이고요. 공정가치가 3만 원이니까 배차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잡아주는 거죠. 왜? 상업적 실질이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관계기업 투자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관계기업 투자 안에 요게 공정가치가 3만 원인데 현금을 수령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을 수령한 금액이 만 원이니까 배차 차액으로 여기서 요거 빼주시면 관계기업 투자가 2만 원이죠. 그때 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일단 당기손익으로 잡혀 있죠. 근데 요걸 뭘로 보는 거예요? 미실현손익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현금이 수취되지 않으면 전체 다 미실현손익으로 해서 제거하면 되는데 현금이 수취된 부분은 진짜로 판 걸로 보는 거죠. 비율 배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낸 문제는 90% 10%였고 요게 3분의 2고 요게 3분의 1이죠. 그럼 제거될 부분은 3분의 2인 부분을 제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관계기업 투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분법 이익 다시 당기손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분법 이익이 당기손익이 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중에서 저 비율 3분의 2를 제거하시고 거기다가 다시 지분율 30% 곱해주면 9999 나오는데 그게 1,000원이니까 요게 1,000원 나오고 요거 2개 더한 11,000원 구하는 문제죠. 네가 낸 문제는 관계기업 투자 물어보지 않았냐? 요거 2개 더하는 거 제가 물어본 문제죠. 모의고사에 낸 거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당기손익에 미친 효과 물어볼 때 요거 2개 물어보면 털리지 말라고 제가 3번 똑같은 문제 풀어줄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관계기업 투자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거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11,000원 구해주셔야 되는 문제고 저희 학원에서 붙은 친구도 요거 10,000원을 안 더해갖고 1,000원인데 답이 없다고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10,000원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2차에만 2번 나왔고 1차에는 처음 나오는 문제인데 저희 학원 학생들은 제가 모의고사에 냈으니까 그리고 객관식책에도 있었고 기본 강의 때도 해줬으니까 3번 풀었으니까 이 문제는 시간도 적게 걸리고 풀었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29번은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는 제가 관계기업 투자 말 문제 낼 때 안 낸 문제가 없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건 다 맞았어야 돼. 근데 3번이 처음 보는 문제죠. 여러분들 연결은요 A가 B한테 지분을 60% 갖고 있으니까 이미
지배력을 취득한 이후에 조금만 처분하거나 조금만 취득해도 두 회사가 이미 같은 회사로 보기 때문에 자본거래를 보죠. 근데 지분법은 이게 30% 되기 때문에 추가 취득할 때 자본거래로 안 보고 그냥 관계기업 투자 더하는 거고, 상실됐을 때 당기손익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거래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 네 문장 알고 요거 좀만 응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분했을 때 처분손익 인식하니까. 네. 그래서 요것도 맞아 써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연결 문제인데 너무 쉬웠죠. 그래서 뭐 물어봤냐면 문제에 X3년도에 지배기업 기속 당기순이익 물어봤는데 설마 3년짜리 문제 나왔다고 맨니한 지배력 획득 이후의 연결 X2년까지 물어본다고 응용 못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60%고요. 대한과 민국이 있고 지분이 60%. 다행이다. 저는 항상 60%로 문제 많이 풀어주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실수는 안 했겠죠. 보고된 당기순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얘가 2만 원이고 얘가 만 원이에요. 이걸 진실한 이익으로 바꾸려면 투자차익 삼각해줘야 되는데 공정가치라 장부금액이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문제가 없고, 근데 대한이 팔았어요. 대한이. 그러니까 하향이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내부거래 반영해줘야 되고, 그러면 취득원가랑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와 있으니까 장부금액 2만 원이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4만 원에 매각했으니까 요 4만 원을 아니까 요게 요걸로 빼는 요 2만 원만큼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실현손익이니까 부호가 이렇게 됩니다. 삼각자산은 미실현손익이 발생했다가 내용연수를 통해 감가상각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5년이니까 그냥 5분의 1 곱해주면 되죠. 그럼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이렇게 4,000원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림 그리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요게 24,000원 나오는 거고, 조정 후 당기순이익이, 그리고 요게 만 원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배기업 기속 당기순이익만 물어봤으니까 다 그릴 필요도 없잖아요. 요거 가져가는 거 100% 다 가져간다. 그리고 만 원은 지분율만큼만 가져가는 거니까 3만 원 나오는 문제니까 요거는 뭐 1분 안에 컷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31번과 32번. 자, 저 법인세와 관련된 연결 두 문제 냈습니다. 최종 모의고사에 6회차 모의고사 중에서. 그리고 인식할 영어권 물어보는 문제 두 문제 냈죠. 그러니까 31번은 틀리면 안 되고 32번은 안 가르쳐줬느냐? 아니죠. 제 포인트 책에 있는 내부 거래를 설명해서 공식 쓸 때 투자차익 삼각과 내부 거래 제거할 때 1-t만 곱하면 되는 문제니까 이 문제도 풀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그냥 바로 풀어줄게요. 취득 원가가 있고요. 영어권 구하는 공식이 결론은 순자산 공정가치에다가 지분율을 곱해야 되는데, 지분율 나와 있으니까 75% 곱한다는 거 아는데 여러분들 자료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절대 순자산 장부 금액을 준다 그랬죠. 근데 이 금액은 이미 법인세가 반영된 상태에서 두 회사 재무제표 합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인세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뿐이고, 여기서 이연법인세 부채가 잡히니까 요걸 1-t 곱해주면 되고, 법인세율이 20%라고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곱하기 75% 써야 된다고 제가 공식으로 알려드린 거니까 문제는 되게 쉽죠. 그래서 요게 15만 원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자산 장부금액 15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자료 차이 나는 건 토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3만 원 차이죠. 8만 원에서 5만 원 빼면 곱하기 1-20% 한 다음에 요거 곱하기 75% 하는 문제니까, 앞에 있는 현가계수 땡기는 문제보다 훨씬 더 쉬운 문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차 시험에서 높은 점수 맞으려면 고급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19,500원. 그래서 한 줄로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 냈으니까 이거는 제가 떨어진 학생들도 저한테 전화 왔을 때 고급은 되게 잘 봤다고. 제가 꼭 고급팩의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는 다 풀어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2번은 비지배 지분 순이익 물어봤잖아요. 비지배 지분 순이익. 그럼 비지배 지분 순이익은 보고된 당기 순이익에서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민국의 보고된 당기 순이익인데, 이제 몇 년도를 물어봤냐면, 이게 법인세 문제를 처음 이렇게 영어권 물어보는 문제는 나왔었고, 그 다음에 비지배 지분 순이익 물어보는 문제를 처음 내다 보니까 X1년도 거 물어봤죠. 자, 중간에 이제 박스 바로 밑에 민국이 보고된 당기 순이익이 3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3만 원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차익 상각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제 토지가 있었는데 토지를 처분했다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토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부 거래밖에 없네요. 내부 거래 상향만 고려하면 되는데 재고가 하나 있죠. 이거 민국이 대한한테 판 거 맞죠? 그래서 미판매 재고의 매출총이익이니까 2만 원에서 만 원 빼면 매출총이익 만 원이고요. 거기에 50% 판매했으니까
미판매 재고 5,000원이죠. 그래서 미실현 손익이니까 이거 마이너스로 표시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고, 네,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된다 그랬어요. 요건 이미 법인세가 반영된 거니까 1-t만 곱하면 되는 문제니까 4,000원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제는 어려워도 제가 시험 문제 나오면 쉽게 나오니까 법인세 들고 가야 된다고 저는 당황했죠. 그래서 26,000원에서 25% 빼주시면 6,500원이고 이것도 거의 1초 만에 푸는 문제죠. 제 문제는 막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네, 하나만 딱 물어보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는 강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맞으셔야 됐고 33번은 틀리셔도 됩니다. 제가 그 위험회피 대상 항목과 위험회피 수단이 될 수 있는 거 보론에다 써놨는데 기본 강의 때는 밑줄쳐 가면서 말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객관식 강의 때는 마지막에 보강하느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밑줄을 못 쳐드렸는데 이 문제는 아마 거의 대부분 다 틀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중에서 1번만 제가 문제에 냈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화폐성 항목이 있으면 외화 위험은 지정할 수 있다고 가르쳤으니까 1, 2번은 배운 문제고 2번은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밑줄을 안 쳐줬어요. 3번은. 네, 그러니까 요거는 틀릴 수 있어요. 비율이 조정되는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면 비율 조정이 가능하고 만약에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그 비율 조정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 안 드렸고 4번도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 문제 1번 문장 바로 밑에 있는 기준서 문구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정계약을 갖고 있는데 확정계약이 1000불이고 확정계약이 2000불인 걸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묶어서 통화선도 매입이나 매도 3000불로 할 수 있다. 요거 중요하지 않은 문장 같아가지고 제가 밑줄도 안 쳐주고 파란색 글씨로 해놓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그냥 내셨어요. 그러나 5번 문장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알겠죠? 기본 강의 때. 그래서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는데 요거 취득했는데 이 회사가 외국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게 미국이면 달러로 1000불로 매입하기로 결정을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은 3개월 후로 이제 구입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1000불에 내가 구입하기로 한 거에 위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회사가 3개월 동안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험은 사업 위험인데 여러분들 사업 위험은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절대 위험회피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걸 어떻게 위험회피를 합니까? 우리가 신도 아닌데. 그래서 이건 위험회피 대상이 아닌데 이 1000불에 대해서 3개월 후에 외화 위험이 변동될 위험, 환율 변동 위험이 있는 거는 요거를 만약에 구입하기로 했으니까 통화선도를 3개월 후에 미리 매입해 두면 요거는 위험 관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꾸로 써놨어요. 사업 결합에서 사업을 취득하기로 하는 확정 계약은 위험회피의 항목이 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사업 위험은 위험회피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외화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것만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요것만 알겠죠? 요거는 가능하잖아요. 통화선도 매입하면 환율이 오르더라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2022년도 들은 학생들한테는 제가 미안하고요. 2021년도에 들은 학생들한테는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또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 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34번 볼게요. 오히려 이게 어려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제 책에 매도 문제가 없어요. 현금흐름 위험회피 매도 문제가. 그래서 현금흐름 위험회피를 매입하는 문제는 제가 왁구를 써서 당기손익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최초 인식금액에서 현금흐름 위험회피 적립금을 빼는 거고 그건 재불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주는데 이거는 현금흐름 위험회피 문제인데 매도 문제잖아요. 그럼 매출과 매입까지 물어봤어요. 그냥 왁구 쓸 수 있게 그냥 통화선도와 관련돼서 아니 배터리 선도와 관련돼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 물어보면 그냥 왁구 쓸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제가 다르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그거는 이 회계 처리를 해본 사람만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2차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요거는 분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분계할 때 이렇게 하죠. 배터리에 현물 가격이 있고 선물 가격이 있는데 12월 1일이 있고요. X1년 12월 31일이 있고 X2년 3월 30일이 있는데 현물 가격이 13,000원, 요게 12,500원, 이렇게 1,500원, 그리고 선도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고 동일한 만기로 측정해야 되니까 이때는 4개월 남았고 그때 1, 2, 300이 나오고 요게 3개월 그리고 맨 마지막 연도에는
만기가 0인 선도환율은 현물환율과 똑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쓰고 분석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계를 할 때 위험의 피해 효과적인 부분과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을 보야 되는데, 일단은 문제 읽어보면 100개예요. 그러면 한 개로 계산해서 100개씩 곱하면 되죠. 그리고 판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했으니까 예상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위험의 피 적용하는 거고, 선도계약 체결했고 위험의 피로 지정했고, 만기 4개월이고 100개고 개당 12,000원, 여기 문제 나와 있고. 자, 배터리에 대해서 시장 가격으로 차액으로 현금 결제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선도계약 체결했는데 미리 팔아놓은 거니까 매도계약입니다. 이게 매도계약. 그럼 매도계약이면 가격이 떨어져야지 이익이죠. 그러니까 한 개당 우리가 이익 보는 게 700원으로 이익 보는 거죠. 거기다가 100개를 곱하면 선도 거래에서 이익 보는 건 7만 원인데 위험의 피해 효과적인 부분은 동일한 거 현물 가격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이건 가격이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500원이고 거기다가 100개를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5만 원이 나오는데, 우리는 절대가 기준으로 반영을 해야 되니까 위험의 피해 효과적인 부분은 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5만 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분계를 할 때 X1년 12월 31일 날 우리 위험의 피해 대상은 예상 거래고, 저는 그냥 배터리 선도라고 할게요. 선도라고 어차피 회계 처리하면 되니까 그냥 선도라고 쓸게요. 그러면 우리가 분계하는 거는 선도의 공정가치가 7만 원 올라간 거를 써줘야 되는데, 단기 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위험의 피해 효과적이니까 2만 원, 그리고 OCI로 인식되는 부분은 2만 원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현금으로 위험의 피 적립금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풀 때 우리는 누적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는 1,500원만큼 이익을 받고 100개니까 맞죠? 그러면 요게 15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누적으로 하면 2,500원만큼인데 거기다가 100개를 곱하면 요게 25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위험의 피 효과적인 부분으로 만드는 거니까 7만 원을 15만 원으로 바꿔야 돼요. 5만 원을 15만 원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위험의 피해 효과적인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요게 요걸로 오는 거니까 통화선도 금액 고려하시면 통화선도 금액이 배터리 자산이 다 없어지죠. 그리고 차액 결제된다 그랬으니까 현금으로 여기서 요거 뺀 것만큼 15만 원 현금으로 받겠지. 그리고 현금으로 위험의 피 적립금을 우리는 얼마로 만들어야 되느냐? 요거 잘못했네요, 제가. 요거 잘못했어요. 요게 위험의 피해 비효과적인 부분이고 요게 5만 원.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그래서 5만 원인데 15만 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OCI가 여기 1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단기 손익 잘못 잡아놓은 거 취소해야 되니까 요거 2만 원이 돼서 요 17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것만 좀 물어보죠. 여태까지 나왔던 걸로. 그러면 왁구를 풀면 되는데, 이 문제는 중간에 뭐가 껴있냐면 X2년 3월 31일 날 이제 매출 거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매출 거래가 있으니까 이걸 팔았을 거 아니에요. 100개를. 그러면 팔 때는 우리가 회계를 할 때는 이걸 받은 거에서 현물 가격으로 판 거니까 요걸 계산할 때는 얼마로 계산해야 되냐면 100개에다가 현물 가격 1,500원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러면 현금을 105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매출을 105만 원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12,000원에 팔기로 했으니까 120만 원이 매출로 잡혀야 돼요. 그쵸? 근데 120만 원이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재고가 있죠. 이거는 10,000원이라고 돼 있죠. 원가가. 그건 할 수 있겠죠. 재고 100만 원에다 100개 곱하면 매출 원가 이제 1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면 5만 원이고 요거 단기 손실이 2만 원이니까 3만 원이 또 답이 있을 것 같아 왠지. 없네요. 다행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고 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선도는 없어지죠. 뭐가 남아있어요? 요게 남아있어요. 그쵸? 근데 요게 매입 거래면 최초의 취득 원가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재부위 조정이 안 되는데, 매도 거래면 요 기타 포괄 손익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입 거래가 아니고 최초 인식 시점에 조정하는 거 아니면 재부위 조정해야 된다고요. 그쵸?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현금으로 위험의 피 적립금 OCI만큼이 요거 두 개 더하면 15만 원이 되니까 요게 재부위 조정되면서 매출 15만 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요거랑 요걸 고려해서 요거 두 개 더한 거면 120만 원.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 100만 원이니까 15만 원. 120에서 100만 원 빼주시면 20만 원이죠? 거기서 마이너스
2만 원 빼주니까 이게 18만 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됐죠? 네. 그래서 분계가 요거 하는 건 알겠죠? 네, 내가 아까 여기 실수했는데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 네. 여기 보시면 둘 중에 낮은 거니까 요게 5만 원이니까 이게 OCI네요. 거꾸로 했어요. 그리고 요거 당기손익이고 그 다음에 이 OCI가 누적으로 15만 원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10만 원 증가시켜서 15만 원 만들고 그 다음에 선도거래 없어지니까 7만 원 제거하고 차액 수수되고 당기손익 취소하는 거죠. 전부 다 위험회피 효과적인 부분이니까. 여기 분계까지 하시면 요거까지는 구할 수 있는데 요 분계를 지금 모르는 거죠. 요거는 아시는데 요 재분류용 된다는 거 요거까지 더한다는 걸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쵸? 근데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요거 2만 원 구하는 거. 네. 어떻게 가르쳐줘? X1년도, X2년도, X2년 누적 이렇게 풀어놓죠. 그리고 위험회피의 대상이 있고 위험의 수단을 먼저 쓰죠. 제가 수단, 대상 그리고 이 표로 금액 구하죠. 요게 7만 원이고 요게 지금 5만 원인 상태 절대값으로 써놓을게요. 그리고 요게 누적으로 풀면 이걸 먼저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요게 15만 원이고 네. 그 다음에 누적으로 저게 25만 원이니까 네, 요때는 위험회피에 모두 효과적인 게 요게 되죠. 네, 그러면 OCI로 인식할 때 제가 이렇게 하죠. 둘 중에 낮은 금액이니까 이게 5만 원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NI는 2만 원이다. 그리고 누적으로 푸는 거니까 요 둘 중에 요게 15만 원이고 요게 15만 원이다. 이렇게 풀죠. 네, 그러면 요걸로 만드는 숫자니까 X2년도의 OCI는 요거고 X2년도 당기손익은 요게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이 0이 되잖아요. 네, 전부 다 효과적이니까. 그러면 요걸 0으로 만든 숫자니까 요게 마이너스 2만 원이라는 거 구할 수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요게 플러스 2만 원이고 마이너스 2만 원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는 사실 매출은 선도로 이미 12,000원에 팔아놨으니까 거기다가 100개를 곱한 120만 원을 인식하라는 거고요. 매출 원가는 만원에 100개를 곱한 100만 원을 인식하라는 거고 거기에 통화선도와 관련돼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금액 2만 원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18만 원으로 구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2분계를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분계가 한 번도 기출된 적이 없었고 제가 안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풀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시 출제되면 2차 때 들은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전 문제에서는 요거 다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결국은 재분류조용 되기 때문에 요 금액과 요 금액을 더하면 선도 가격으로 판 것과 동일해집니다. 그러니까 요 조정되는 거, 요거 위험회피 효과적인 거 조정되는 거 요것만 빼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풀던 대로 요거 선도 가격 쓰고 요것만 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급회계 문제는 어떤 문제를 틀렸어야 되느냐? 아까 정상거래, 충당부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이 문제. 이 문제는 저도 안 가르쳤어요. 매도거래가 객관식 문제집에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 드리고 35번 문제, 파생상품 말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 환율변동효과 문제는 풀으셨어야 되죠? 저는 해외사업장 순투자를 계산 문제, 말 문제 다 냈기 때문에 이거 맞는 문장으로 냈죠. 해외사업장 순투자는 직접 대여해준 거, 장기 채권에 관련된 거에 미래에 지급할, 미래에 수취할 것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주식에 직접 순투자한 걸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여금에서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데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당기손익을 OCI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문제가 개별 재무제표에서도 아니면 연결에서도 둘 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라 그랬죠? 맞죠? 그쵸? 그래서 개별 재무제표는 맞는데 OCI가 틀렸죠. 3번 보시면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 이게 연결 재무제표죠? 그래서 그게 틀린 거죠. 앞에 거 개별 재무제표는 맞는 거고. 이 문장은 뭐 계산 문제도 풀어드렸고 몇 번 기본 강의, 객관식 강의, 그 다음에 해외사업장 순투자 제가 계산 문제도 시험 문제 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풀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올해 시험 문제는요, 제가 정부에게 봤어요. 두 문제만 기존에 나왔던 거고 세 문제는 아예 못 푸는 문제예요. 예규에서 나왔으니까. 원가액에도 작년에 시험 문제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6문제만 골라 푸셔야 되고 4문제도 그냥 찍어 써야 되는 문제 같아요. 오히려 재무회계가 되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 아까 보셨지만 문제 풀 때 와꾸를 좀 쓰면 3번 제끼고 그 다음에 19번 제끼고
법인세 제끼고, 보급회계에서 정산 제끼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 말 문제 틀릴 수 있어요. 예, 맞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그 사업 모형, 그 한 문장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파생 제끼고, 파생 계산 문제 제끼면 한 6문제 정도 제끼는 거고, 시간 관계상 또 다를 못 풀잖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들었던 분들이 한 29개 다시 풀어보니까 골라서 풀었으면 풀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실수하죠, 사람이란 게. 그래서 한 25문제 풀고 나머지 10개 찍어서 이렇게 17문제 중에서 또 찍었으니까 3문제 정도 맞고, 예, 그러면 이렇게 푸시면 35문제에서 36개 정도 맞을 거니까 한 108점 정도는 푸셨어야 됩니다. 근데 초시생 입장에서 제가 전화를 받아보면 다 3번에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법인세 회계랑. 자, 모두들 시험 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괜히 떨어졌다고 해서 어디 숨어서 친구들 만나지 말고 그러시지 말아요. 회계사 안 돼도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다 젊기 때문에 다른 걸로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하실 분들은 한 2, 3일 쉬면서 뭐 동차 강의 다시 시작하니까 그때 다시 뵀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제 붙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신 분들은 제가 또 동차 강의 때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서 꼭 재무회계만큼은 합격하도록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